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가세 기준이 높아진 거로 얘기를 할 건데요. 원래 기존에는 간이가세 기준이 연 매출액 4,800만 원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연 8천만 원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한 2배 정도 올라갔네요. 네, 그쵸. 간이가세를 그만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게 늘어난 거죠. 이거 관련해서 세수적으로는 거의 한 4천억 정도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혜택을 좀 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제 세원의 투명성 차원에서 간이가세를 적용받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간이가세자 자체가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연에 신고를 원래 일반 과세자는 1월, 7월 이렇게 2번 하는데 간이가세자는 1월에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의를 주는 거죠. 연 8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보게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덜 내게 해주겠다. 네. 그리고 기존에는 연 3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기준도 4,800만 원 미만은 납부 의무를 안 주겠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자체가 발행 의무가 있으면 좀 더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영수증만 발급 대상이었다가 갑자기 세금 계산서와 주고받고 이러면 좀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기존의 일반 과세자 기준이었던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사람들에게 발행 맞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4,800만 원 미만인 기존의 간이가세자들은 발행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살짝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4,800만 원 미만은 원래 간이과세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8천만 원으로 향상이 되면서 그러니까 상향이 되면서 4,800부터 8천만 원 사이에 새로운 간이과세자가 생겼는데 이분들은 사실 지금 보니까 세금계산서 의무도 원래 있었던 분들인데 지금도 이제 생겼고 이분들은 어떤 게 좋아진 거죠? 이분들은 1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이게 세부담 감소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간이과세자니까. 네, 간이과세자랑 일반 과세자랑 그거 자체가 좀 많이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간이과세자의 그 부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하겠다. 네, 그쵸. 아까 전에 4,800만 원 이하는 아예 면제를 해주고. 네, 맞아요. 야, 근데 저도 이제 요거에 관련해서는 그 혜택 아닌 혜택을 주는 거와 동시에 이제 간이과세자면 세금계산서는 원래는 발행 의무가 없었는데 이제 간이과세자 가운데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그게 없는 간이과세자 나뉘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상담을 드릴 때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매출을 따져서 이제 이분들이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전만큼 단순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이제 사업자 대 사업자로 나눠서 거래를 하는데 간이과세자면 예전에는 패스 이거였는데 파송대가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 매출액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러면서 그거를 발행해야 되는 의무인지 아닌지 이걸 맞아. 따져야 되는 거. 그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게 이제 소매업이랑 대부분 이제 그런 업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원칙은 영수증 발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요청하면 이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무장으로 약간 혼선이 올 것 같은 게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의무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내가 직전 4,800만 원 안 넘는 거 보여줘?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나 작년에 힘들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도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두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어쩌면은 이거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뭔가 표시가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옆에 약간 초록색 딱 붙여주고 이러면 좀 편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편의를 위해서라도 실무를 하시는 분들 발급하는 입장도 그렇고 세금계산서 받는 입장도 그렇고 네. 모르잖아요. 맞아요. 좀 이 정부가 의도했던 거는 간이과세 대상은 확대하되 이제 그 확대해서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은 낮추면서 동시에 이제 크로스 체크되는 세금계산서 그 기능은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발급 대상이었던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의 사람들을 끌고 오면서도 동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유지해라. 근데 말씀하신 대로 법의 취지는 원래 4,800 이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간이과세자로 되지만 여전히 발급을 하는 게 맞는데 기존에 이제 간이과세자인 분들은 매출 좀 올랐다고 갑자기 나 세금계산서 발급하라니까 뭐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긴 그쵸. 사실 그 부가가치세법이 개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입한 지도 되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거기에
거기서 깊게 들어가가지고 발급 시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은 사실 저희가 그분들을 납득시키거나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간이과세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확실히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이 4,800만 원도 기준이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이거 자체가 2000년 이후에 그 기준금액 변동이 없었대요. 계속 물가도 오르고 그치. 맨날 인플레이션 오르고 막 이 와중에도 그랬다가 이제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서 다시 인상 이렇게 안긴 거긴 한데 아, 혹시 그런 거는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나 맞아요, 일반 맞아요. 과세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일반 과세자가 내년부터 갑자기 나 간이과세자로 바뀌게 생겼어. 근데 나랑 거래하려는 분들은 일반 과세자랑 거래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인 거지. 아 사업자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은 그냥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하고 일반 과세자로 가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쵸. 일단 간이과세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맞네요. 더 이제 8천만 원까지 이제 간이과세자로 하는 거 보면 확실히 부가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끔 한 건 맞네요. 그쵸.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를 또 이제 의무로 가져갔다는 거는 세금은 좀 줄어들지언정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뭔가 또 행정적인 소요도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간이과세자들한테. 그러면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보다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를 따로 써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오히려 또 손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네네. 확실히 이제 개정이 되면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논란은 있을 것 같다. 이거를 통해서 뭔가 혜택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쵸. 이것 때문에 혼선을 빚어서 힘들어하시는 전문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기존의 일반 과세자분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도 확실히 있지만 아무래도 혜택을 주는 게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일단은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된다는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번에 2021년 개정세법 중에 세액공제가 되게 여러 가지로 분산이 돼 있었는데 통합세액공제로 신설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와 결손금이 각각 그 5년에서 10년, 그리고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는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